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복사평형을 이루는 지구 단원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볼 예정입니다.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수업이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복사평형 중에 이제 복사라고 하는 단어 또는 개념 자체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 기존에 좀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내용을 좀 알고 갔으면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3가지가 뭐냐면, 자, 첫 번째, 대류예요, 대류. 자,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복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류라고 하면은 우리 전 시간에도, 그죠? 대류권이나 중간권에선 대류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죠? 자, 대류라고 하는 것은 공기 덩어리들이 주변으로부터 움직이고 그 주변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이 있어요. 자, A에서 굉장히 뜨거운 공기 덩어리들이 B로 이동을 하면, B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전도.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고체일 때 주로 발생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젓가락이 있어요. 이렇게 젓가락이 있는데, 자, 젓가락 한 곳을 선생님이 가열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열을 램프를 이용해서 가열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이 여러분들 굉장히 뜨거워지죠. 자, 뜨거워지는데 고체이기 때문에 입자들이 몰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뜨거워져 있던 이 에너지들이 고체이니까 입자들에 의해서 옆으로 이동을 하죠. 즉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우를 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냄비를 잡을 때, 그죠? 냄비 손잡이가 뜨거운 것도 다 전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그래서 고체일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배울 복사예요. 복사. 자, 복사라고 하는 건 대류하고 전도하고는 좀 다르게 요 녀석은 에너지를 전달할 때, 자, 1번과 2번의 공통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은 어떤 물질이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복사는 단지 그죠? 빛 에너지. 그러니까 전달하는데 매개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대류라고 하면은 공기 덩어리가 직접 이동을 하죠. 그죠? 직접 이동해서 에너지 전달하는 책이고, 전도도 고체인 경우 입자에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입자로 에너지가 퍼져나가니까 이런 매개체가 있었어요. 전달 매개체가 있었는데 복사라고 하는 것은 전달 매개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빛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죠. 보통 우리 지구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받게 되는데, 자, 태양으로부터 자, 우주 공간을 지나서 지구까지 도달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주라고 하는 곳은 당연히 성간 물질이나 어떠한 쬐끄만한 티끌 같은 그런 먼지들이 있긴 하지만 완전하게 진공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진공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이유는 태양 대류 에너지, 전도 에너지는 이 우주 공간에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로지 복사로만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태양 복사 에너지, 이제 오늘 배워볼 지구 복사 에너지, 그리고 어떤 물질이 발생하는 복사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공간은 거의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에너지 전달할 때 복사만이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복사 평형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평형을 이루는 지구래요. 자, 복사평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온실효과를 지구 복사평형의 관점에서 설명을 또 할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 온실효과하고 복사평형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럼 교과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물체가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라고 나오죠. 자, 모든 물체는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물체가 에너지를 흡수해, 주변으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A라고 하는 물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근데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일정 온도에서 멈추거나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물체는 또 자기가 가열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열을 밖으로 방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 않도록 얘가 밖으로 에너지를 버려요. 즉 방출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 이렇게 설명합시다.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가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도달하면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절대 온도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기가 조금은 애매한데요. 자, 절대 온도하고 설명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화씨 온도가 있어요. 근데 오늘 화씨는 설명하지 않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무슨 몇 도, 27도, 23도 할 때는 섭씨를 이용하고요. 절대 온도는 이제 보통 천문학에서 좀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요. 켈빈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평년 기온이 약 27도 정도라고 하면요. 절대 온도로 환산을 하면 300켈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켈빈이 예를 들어서 1켈빈이라고 하면은 0켈빈이라고 해보자. 0켈빈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73도 정도 돼요. 그죠? 그러면 1켈빈은 여러분들 몇 도? 마이너스 272도 정도 돼요. 근데 절대 온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0켈빈이 아닌 1켈빈만 되더라도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고 해요. 즉 복사 에너지가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온도 자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밖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그렇죠,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물체가 0켈빈이 아닌 단지 1켈빈 이상이더라도 이제 복사를 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몸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도 다 복사를 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에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우리 아스팔트가 굉장히 뜨겁지만 아스팔트 위로 여러분들 막 아지랑이 생기죠? 그건 사실 대류인데 우리가 열 화상 카메라로 여러분들을 보던 아스팔트를 보던 굉장히 빨갛게 나오죠. 에너지 지수가 이제 색상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렇게 온도가 높은 것들이 그렇게 에너지 지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복사 에너지를 많이 내뱉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열 화상 카메라 또는 열 적외선 카메라라고 해요. 즉 우리 몸에서 계속 적외선이라고 하는 복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온도가 있는 어떤 물체들은 항상 복사를 내뱉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시광선이 아닐 뿐입니다. 자, 굉장히 서론이 길었어요. 선생님 또 전공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신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복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 와닿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아무튼
일정 온도를 갖고 있는 물체들은 모두 다 복사를 내뱉고 있다. 그 복사 형태는 보통은 빛이에요. 이제 빛. 자, 빛이고, 자, 그 온도가 낮은 애들은 뭐 적외선이나 또는 적외선보다 그 파장이 긴 어떠한 복사 기파라고 하는데, 복사 기파 형태로 이렇게 밖으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사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잡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사 평형에 대한 실험 영상이거든요. 자, 한번 우리가 영상을 보고 복사 평형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적외선 등의 역할은 뭐냐면 가열시켜주는 장치예요. 자, 검은색 알루미늄 컵은 적외선 등으로부터 가열되는 물체예요. 그쵸? 그리고 왜 검은색이냐면, 자, 여러분들 검은색은요, 우리 1학년 때 빛과 파동 단원에서 빛 단원에서 검은색일수록 빛을 잘 흡수한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검은색 알루미늄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온도계는 이제 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온도를 측정하기 위함이겠죠. 자, 현재 가열 전엔 25.4도래요. 그리고 적외선 등으로 이제 2분 간격으로 재니까 29.8도가 됐습니다. 자, 4분이 경과되면 36.1도가 됐습니다. 자, 6분 됐으니 40.9가 되고, 자, 45.9도가 되고, 계속 온도는 높아지겠죠. 자, 여러분 그래프를 보면 어떤 식으로 분 단위로 어떤 식으로 온도가 높아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쵸? 처음에는 급했는데 점점 그렇지 완만해지고 있어. 자, 이렇게 완만해지는 까닭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온도가 있는 물체들은 복사를 방출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받았으면, 에너지를 흡수를 했으면 또 반대로 방출도 해야 돼. 근데 아까 선생님 절대 온도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온도가 너무 높아질수록 그만큼 많은 양의 복사를 밖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있어. 근데 처음에 내가 온도가 낮았어.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를 한 10 정도만 방출했던 거야. 근데 내가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이제 에너지가 과잉 상태가 되죠.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야겠죠. 처음엔 10이었다가 20, 30, 40 그러다가 마지막에 100만큼 방출하게 됩니다. 자, 에너지를 100만큼 흡수했다고 했어. 근데 나중에는 에너지 100만큼 방출한다고 했어. 그럼 이걸 바로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20분까지만 나와 있지만 20분 이후부터는 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48.8도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머물 때 우리는 복사평형 상태다 라고 보는 거죠. 이 복사평형 상태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흡수한 것과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자, 여러분 적외선
등도 마찬가지로 복사 형태로, 그죠?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지금 어디에? 검은색 알루미늄 컵으로, 그죠? 방출하면서, 그러니까 적외선 등에서 방출하면서 이제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흡수를 하죠. 그쵸? 그러다가 점점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가열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출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열화상 카메라로 우리가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계속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복사평형은 흡수하는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아질 때를 얘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제. 자, 이렇게 기울기가 0인 상태를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복사라고 하는 것은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하는데 에너지 전달하는 매개체가 없는, 그죠? 없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그죠?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단원 자체는 의미가 많은 단원이기도 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정리하기 관련해서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아까 뭐 이런 형태로 25점 몇 도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울기가 급했다가 점점 완만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그릴게요. 자, 다시. 자, 이렇게 기울었다가 한 20분 정도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울기가 0. 그죠? 기울기가 0이다. 그러면 얘는 복사평형 상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 흡수하는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 같을 때 우리는 복사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까 적외선 등과 디지털 온도계랑 약 30cm를 거리를 두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엔 거리를 다르게 해서 한번 또 이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30cm가 아니라 10cm 또는 30cm가 아니라 한 50cm 이렇게 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거리가 처음에는 30cm였어. 자, 30cm였는데 우리가 복사평형을 이루는데 걸린 시간이 약 20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0cm일 때 하고 여러분들 50cm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자, 얘들아, 10cm라고 하는 것은 적외선 등과 디지털 온도계가 굉장히 가깝고요. 상대적으로 50cm는 굉장히 먼 거죠. 상대적으로. 그죠? 자, 10cm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엔 복사평형을 이루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0분의 안쪽일까? 20분보다 더 걸릴까? 맞아요. 20분보다 덜 걸려요. 그러니까 19분 이하. 그죠? 50cm는 그럼 반대로 21분 이상 걸려요. 선생님,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적외선 등으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들어오는 에너지 흡수량이 많은 거죠. 그죠? 에너지 흡수량은 처음부터 100이었는데 120만큼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가열이 되는 거죠. 자, 금방 가열이 되고 금방 가열가 됨과 동시에 온도는 방출하는 에너지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9분 이하의 복사평형에 도달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자, 더 가까우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잖아. 처음엔 100만큼 흡수를 했다가 150만큼 흡수한다고 하면 훨씬 더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온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복사평형의 온도는 약 49.8도였나요? 뭐 이렇게 됐었는데 49.8도보다 더 높은 거죠. 49.9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0cm인 경우에는
50cm의 경우에는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적잖아.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가열이 돼요. 뭐가?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천천히 가열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복사평형을 이루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죠? 오래 걸릴 뿐더러 더하기 49.8도보다는 더 아래인 49.7도 이하가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즉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사평형 온도는 낮아지고 복사평형에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 그쵸, 길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굉장히 지금 신나가지고 벌써 20분이나 까먹었어요. 자, 봅시다. 자, 58쪽에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 알루미늄 컵은 적외선 등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그쵸?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대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고 그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를 얘는 누가 방출하는 거야? 그치? 얘는 알루미늄 컵이 방출하는 거죠. 그죠? 자, 컵의 온도는 그림 2-2와 같이, 자, 2-2가 뭐냐면, 자, 우리 여기 있는 요 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요 표를. 자, 2-2와 같이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해진대요. 자,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처음에는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지만, 그죠? 흡수하는 양이 많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얘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방출하는 에너지도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같아지는 그 지점을 우리는 바로 복사평형. 자,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찾으려면 바로 기울기가 0인 지점부터는 복사평형이 시작되는 이 지점부터 쭉 일정하다, 기울기가 0이다 하면 계속 복사평형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복사평형의 상태를 확인을 했고, 우리 지구도 과연 복사평형을 이룰까? 궁금하죠? 궁금해. 그지?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그치, 태양으로부터. 그죠? 태양으로부터 전달을 받는데,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했어. 대류나 전도나, 자, 이런 상태에서 전달되는 매개체가 없으니까 오로지 태양 복사 에너지로만 흡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 하고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 들어왔어. 그러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잖아. 즉 온도가 있는 상태야. 온도가 0켈빈이 아니야.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지구도요, 에너지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구도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또 방출을 합니다. 흡수한 만큼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복사평형.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생각해봐. 자, 우리 지금 항상 뭐 기후 위기인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구의 역사는 약 46억 년이야. 응? 자, 46억 년인데 태양은 더 오래됐을 거야. 그죠? 태양은 훨씬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오래됐어. 그러면 계속 지구가 생성될 때부터 계속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아직도 복사평형 상태가 안 되었더라면 계속 기온이 높아졌어야 돼. 46억 년 동안 계속 높아졌어야 돼. 근데 높아지지 않았던 까닭은 바로 복사평형 상태죠. 이해되니? 자,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받았어. 응? 근데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으면, 즉 에너지를 흡수만 하고 방출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에너지는 높아져야 돼. 응? 그쵸? 온도의 한계가 없어진단 말이야. 자,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한다고 한들 우리 기술, 그죠? 과학적으로 만도 이상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끌어올릴 수가 있나? 아무튼 저기 온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한계가 있냐면 내가 그만큼 열을 받은 만큼 더 많이 방출을 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지구도 복사평형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온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근데 해보기 활동에서 이제 달과 지구, 여러분 달과 지구는 어느 정도 거리 차이는 있지만 태양과 지구, 태양과 달 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 자, 선생님 또 아는 척 좀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구하고 달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구하고 태양하고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1억 5천 킬로미터. 그래서 천문학 단위인 1AU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요. 야, 근데 봐봐. 지구하고 달이랑 38만이고 지구와 태양이 1억 5천이래. 그럼 솔직히 태양에서부터 지구나 태양에서부터 달까지나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그죠? 별 차이 없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그림을 보면 지구는 약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 된대. 근데 달은 약 마이너스 18도 정도 돼.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 까닭은 사실 대기 때문에 그래. 대기. 그러니까 대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줄게. 자,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둘러싼 대기가 있을 거야. 근데 얘네들 빛이 쫙 들어와. 근데 들어올 때 대기에서 1차적으로 한번 흡수해.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이제 지표에서 대부분 이제 2차 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100% 흡수하는 게 아니라 또 얘네들이 1차, 2차 흡수한다고 해도 100%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약 30%는 또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약 70%가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데 20%가 이제 대기에서 흡수하고 또 50%가 지구에서 흡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온도가 높아졌단 말이야. 그럼 뭐가 방출해? 그치, 에너지가 방출해야 돼. 에너지가 복사 형태로 방출해야 돼. 그러면 대기에서도 한번 1차적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대기에서도 방출이 일어날 테고 지표에서도 한번 또 일어날 거야. 근데 자 봐봐, 대기에서 1차적인 흡수 20% 했다고 했어. 근데 얘네들이 사방으로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다시 지표로 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지표로 향하면서 또 대기에서 또 흡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흡수는 지표면에서 흡수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또 흡수가 돼서 방출하는데 또 그 앞에 대기에 또 붙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기가 어떤 효과? 온실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로 에너지가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빠져나가지가 못하네. 그죠? 뭐 때문에? 대기 때문에. 그죠? 이런 효과 뭐라고 한다? 온실 효과라고 한다고. 이해됐어? 이해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교과서 내용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구와 달은 태양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거의 같아. 비슷해. 그러나 지구는 달에 비해 평균 온도가 매우 높아요. 이는 왜? 대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 그림 2-3. 자, 선생님 설명 다 했어요, 사실. 자, 천체에 대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 복사평형을 비교해 보면 대기가 없는 곳에선, 즉 대기가 없는 달에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모두 표면에서 흡수하고 다시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면서 복사평형을 이루는데, 자, 대기가 있는 지구 표면은 다르다는 거죠. 대기가 있으면 지구 표면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지만 얘가 1차적으로 대기에서도 흡수하고 또 지표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또 다시 붙는 거야. 또 다시 흡수해.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흡수를 하다 보니까 평균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온실 효과라고 한다고. 온실 효과.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대기 중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온실 효과는 더 커지는 거야. 그죠? 그럼 뭐가 발생해? 지구온난화 발생하는 거야. 그죠? 아무리 복사평형 상태라고 한들 과거와 현재로 왔을 때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온실효과는 더 커져. 그럼 평균 온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럼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 다 녹겠죠. 해수면 올라가고 인물 침몰하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영종도가 잠기냐 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죠? 탄소 중립도 선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기후 관련된 정책 협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요. 온실효과라고 하고요. 자, 대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이 있대요. 자, 근데 수증기의 경우에는 얘는 얘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알 권리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온실효과의 주범은 누굴까? 사실 수증기다 얘들아. 왜냐면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거든. 우리 지구상에 물이 대부분이야. 바다 봐. 엄청 많잖아. 거기에 물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증발하면 다 수증기로 올라오는데 얘네들이 대기 중에 거의 꽉 차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온실효과의 주범이거든. 거의 한 60%, 70%를 차지한다고 봐요. 수증기가. 근데 우리가 수증기를 나쁘다고 보지 않는 이유가 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우리 생명체, 생명도움 활동할 때 수증기 필요하거든. 그래서 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애니까 얘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메테인 만들어지죠. 화석연료 떼면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줄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증기가 훨씬 더 온실효과에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하고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자, 1번 들어갈 말은 그쵸, 복사 평형이죠.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는 달보다 높은 까닭은 무슨 효과? 온실 효과 때문에 그렇다. 그죠? 3번 만약 지구가 태양에서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되냐? 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 가까우면 온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멀면 어떻게 된다? 온도? 자, 기온이라고 합시다. 기온 떨어지겠죠. 그죠? 굉장히 다양한 소리이고요. 우리 아까 실험을 통해서 선생님 10cm, 50cm 얘기했었죠. 그와 같은 그런 내용이다,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게 듣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점점 더워지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 복사평형, 그죠? 복사평형에 대한 내용,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